안녕하십니까. 네, 학교의 보안의 원진철입니다. 이번에 7급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의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정해진 시간 다 소비하지 않고 잘 푸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와 있는 대로 대체로 총평을 보면요. 일단 분배가 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사는 출제가 안 됐죠. 그리고 초기국가도 일단 출제가 안 된 거고요. 그렇죠? 초기국가의 특성은 뭐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큰 특징은 통사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사학계의 동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사 문제가 뭐 배정이 한 문제 했다라는 게 뭐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습니다. 제가 저 카페 처음에 올려놨을 때 처음에는 이제 뭐 시간을 빨리 올리시는 걸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올렸을 때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총평 쓸만한 말들을 문제 풀면서 생각나는 거를 미리 좀 적어놔요, 위에다가. 근데 이제 그거를 수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렸는데 너무 쉽게 출제됐다라는 말을 그냥 올라가고 다소 좀 언짢으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대체적인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백제공약 주도 세력 고려 같은 경우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에 갖고 무덤 문제죠. 그 고분 미술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무덤 형태 자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덤 유물이 중요합니다. 출土유물이. 최근에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것은 무덤 형태 자체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왔었죠. 자, 형태 자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가 있죠? 이 근래에는 지금과 같은 계단식 적석총하고 또 요즘 뜨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돌무지 덧날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뜨고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시기사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뭐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계단식 격석총을 물어봤는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물어봤는데, 무덤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무덤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덤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 지역에 있는 무덤이 여기서도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같은 지역인데 다른 무덤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세력이 바뀌었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같은 지역에서 다른 무덤이 나타나면은 무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자, 물론 무덤에는 그 유물을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무덤 형태를 가지고 물어봤던 것이다. 무덤은 크게 두 가지 문제 형태가 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밑줄 친 그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요. 대체적으로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방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마다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안경이 있어요. 안경. 이런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 때는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지 또 어떤 분류사는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지 그걸 먼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사는. 자, 대체로 조선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 중세부터는 정경사문으로 본격적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거든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분류사가 가능해요. 중세에 가능한 그 수업법입니다. 자, 그중에 정치사를 할 때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뭐를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은 이 정치사의 세부목차는 뭐가 있냐면은 항상 왕대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목차 먼저 잘 익혀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왕대사하고 시대사로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기타 이제 목차가 뭐가 있냐면은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그리고 교육과거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중세부터는. 물론 고대 애들은 목차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건 편의상 분류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중세 때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조선시대까지를 중세라고 하니까요. 조선시대의 특징이 하나가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고려시대까지는 사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조선보다 많지 않아갖고
왕대라는 걸 특정할 수 있거든요. 어느 왕대 뭐 업적이라는 것을 딱 정의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선의 특징은 어느 왕을 뭐 하나로 특정 짓기 힘들 정도로 찾아내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왕대 업적이라는 게. 왕대사가 덜 활용이 되는 편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겠죠, 이런 얘기들은. 일단 대신에 조선시대는 정치사를 바라보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아주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걸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전기 때는 살림정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조선시대는 이렇게 명확한 시대사가 있다. 후기 때는 붕당정치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많이 비판도 받고 있지만요. 새로운 연구 틀이라는 것은 천재가 등장하지 않는 한은 새로운 연구 틀은 또 못 만들어내요. 비판하면서도 그 안에서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거의 대전제를 빨리 아시는 게 좋아요. 저걸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조선사의 세부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이제 그게 훈련이 많이 돼 계시는지 안 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가끔 왕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조선은 이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왕대사는 전기 때는 대체로 세종에 집중이 돼요. 이 양반만큼은 살림정치사를 벗어나고 꼼꼼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후기 때는 누가 있냐면요. 영정주라는 양반들이 이게 왕대사로 나와요. 이 양반들 정말 꼼꼼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세히 아셔야 돼요. 붕당정치사랑 관련되는 것도 많지만은 붕당정치사랑 무관한 것까지도 잘 아셔야 돼요. 저분들은. 자, 그 외에 나머지 왕들도 왕대사로 출제를 하긴 하는데 몇 가지 특징들을 달아놔놓고 공부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외 분들은. 자, 세종의 아빠가 태종이죠. 그리고 세종의 동생이 세조죠. 이 양반들의 특징을 다뤄놓을 필요가 있는데 태종의 특징은 이렇게 다뤄놓을 수 있답니다. 저는 항상 수업할 때 특징이 사실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을 집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특징 먼저 달아주고 갑니다. 그게 좀 좋을 거예요. 뭐 우리 이거 심리학에서는 뭐 기억묶음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그렇죠?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는 조처를 취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조는요,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것을. 자, 뭐 쿠데타로 집권하면 반대 세력이 있을 것인데 반대 세력을 쳤을 것이다. 그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묶음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쿠데타라면은 전체 분위기가 자기한테 동조하는 분위기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체 분위기를 일원화시키려는 시도를 해요.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나로 획일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데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가요. 이때 분위기도 좀 군사 분위기를 좀 만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쉬운 말로는 전 인민의 군인나라고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국의 38선하라고 기억하면 된다 그랬는데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 묶음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태종 때 왕권 강의 특징은 어떻게 나냐면요. 구 세력을 숙청하는 작업이 나타나고요.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나타난다. 자, 우리 한국사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국가가 성립되고 나서 50년 내지는 100년 안에는 구 세력을 숙청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사회가 탄탄하게 오래 간다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큰 전제를 나놓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정해 나놓고 공부를 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통일신라 때 삼국을 통일했대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나라의 구세력들을 숙청하고 왕권의 기반을 탄탄히 다진 양반이 누가 있죠? 신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신문왕의 또 특징은 문자가 들어가죠. 문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다? 제도를 완비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 양반 때 제도가 다 완비가 되죠. 그렇죠? 통일신라 때 제도가. 자,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누가 그 사람이 있냐면 광종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약간 미친 양반이죠. 사람 진짜 많이 죽여요. 오죽하면 귀녀가 왕한테 미쳤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많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종이 있고, 자, 조선에는 그 역할 담당한 사람이 누가 있죠? 그게 태종이란 말이에요. 살생부 같은 거 만들어갖고 궁궐로 들어오라는 다음에 살생부에 적혀있는 사람들은 문 들어서 문 죽이고 통과시키고 하는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나면 그 다음 왕대에는 이제 전성기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대체로. 태종이 그 역할을 했다. 참.
지금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전 시기보다 오히려 지금이 그게 더 필요할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 이민족의 통치를 받고 난 뒤란 말이에요. 오히려 구세력들 한번 숙청하는 작업이 더 필요한 시기가 오히려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에는 그런 게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대요. 그래야지만 그 사회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어떻게 짧게 간다 오래 간다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구세력 개편이 아니라 구세력 숙청이요. 자, 구세력 숙청으로 나타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말 그대로 이제 공신 세력들을 숙청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자, 정치 앞에, 정권 앞에, 권력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하죠. 천함까지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신복들도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하고 정권을 잡는데 그 신복들까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왕을 견제할 만한 큰 대가리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종은 이게 다 정비된 상태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세종은 오히려 나중에 권력으로 오히려 자기 신하들하고 분점한단 말이에요.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사병혁파라는 거죠.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고려시대 때 주 정치 세력이 또 누가 있었냐면은 사원 세력이 정치 세력이거든요. 사원 세력도 갈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사원의 노비를 몰수하고 농장 같은 걸 혁파해 나왔다라는 것을 토지나 노비를 몰수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편하게 토지나 노비를 몰수했다 그렇게. 물론 잘 내지 않죠. 내도 괜찮은 건데. 자, 제도 개편에 제일 잘 나오는 건 그거죠. 물론 방점은 어디다? 왕권 강화의 방점이 있는 제도 개편이에요. 자, 육조 직계제라는 게 처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조선의 정치 체제를 흔히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해요. 고려의 정치 체제를 뭐 삼성육부 체제라고 하고요. 물론 운영상은 독창적으로 했다라고요. 그냥 위성육부 체제라고 하지만은 조선에는 제도상으로 뭐가 존재하냐면은 의정부라는 게 존재해요. 즉 왕과 권력을 분담하는 정승들의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내가 집행부서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부처가 몇 개가 있죠? 18부가 있나? 17부가 있나? 14부가 있나? 그 부서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통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조 직계제다. 또 하나가 이게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거예요. 근자에 자주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거의 그대로 활용했다 봐도 되는 것이죠. 사관원을 독립시켰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지금 태종이 갈궈야 될 애들은 이 대신급들이란 말이에요. 공신들은 그렇죠. 얘들은 이게 뭐 정반대되는 놈들은 죽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얘들을 견제하기 쉬운 방법은 어차피 태종이 새로 키워갖고 애들 견제시키려고 하는 애들은 급수가 좀 낮을 테니까 요게 제일 쉬워요. 쫑알쫑알 하는 게 말로. 언론을 독립시킨 거예요. 그래 걔들을 독립시켜서 이 대신급들을 견제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사관의 독립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대신을 견제하게 한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이런 게 나타나죠. 왕권을 강화하는 조처가 나타나는데 호패법을 실시했다라는 거나 뭐 신문구 제도 같은 걸 실시했다라는 게 사실은 왕권 강화랑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저게. 자, 방점을 잘 찍으면은 그 기억 묶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맞는 거였고요. 자, 3번에 보면요. 그 각 시대 관료 선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혹시 이게 어려웠을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학생들하고 좀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한번 좀 많이 나눠보고 싶거든요. 학생들이 학원에 좀 자주 찾아와서 좀 여쭤보면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알 텐데 상담 같은 거 자주 나눠보면 좋거든요. 학원에 자주 오고 일정 같은 걸 잡아갖고 말도 나눌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인트로 할 때 항상 하는 수업이 뭐가 있냐면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사를 몇 개로 바라보십니까? 라는 물음을 자주 해요.
혹시 한국